자, 함수 미분 3번 보겠습니다. 함수 미분 3번 첫 번째 문제는 미분계수 사실 두 개를 줬어요. 첫 번째는 완전히 미분계수죠. 두 번째 거는 앞서 이제 변형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x가 1로 접근할 때 분자는 모양이 좋죠. fx-f1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를 이제 x-1로 분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2 이런 뜻이니까요. 실제로는 f'이 얼마나 소리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4란 소리죠. 예.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극한은 f'E는 14다. 그리고 f'E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소리니까 저걸 미분하시면 f'x가 뭐 나옵니까? 4x의 세제곱 그리고 2ax 더하기 b가 나올 거라서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f'E는 얼마예요? 32 더하기 4a 더하기 b 이렇고요. 얘가 14다. 그럼 4a 더하기 b가 얼마죠? 18? 마이너스 18? 그죠? 그리고 f'E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고요. 이 값이 지금 마사란 얘기니까 2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이 두 개 연립하시면 a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 그리고 b는 2 되겠네요. 이렇게 뭐 미정계수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미분 이용하시면. 자, 다음 2번이 좀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 뭐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fx 저거 미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앞에서 제가 이제 분수함수 미분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예, gx fx.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본 건데, 실제로는 이제 다항함수가 나오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미분계수의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스스로 생각해낸 친구들이 있는 게 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1 플러스 h고 여기가 1 마이너스 h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f'a를 생각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건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여길 빼면 h거든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뺀 게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왜 안 되냐면,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겠다는 건 가령 y는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이제 x는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편의상 h를 양수라고 잡아보면 이쪽에 1 마이너스 h가 있고 이쪽에 1 플러스 h가 있을 거니까, h가 0으로 접근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겠지만 h가 0으로 접근하면 얘도 점점점 이쪽으로 가고 얘도 점점점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래서 모이게 돼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f'1이란 놈을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이거 쓰지 마세요. 지울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밑에는 2h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돼요. 하지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미분계수 정의 아닙니다. 이걸 미분계수 정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잠깐 미분계수 정의로 돌아가 볼게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그림을 잘 보시면 이 한 점은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정의 자체가 그래요. 고정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두 점이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쵸? 예, 이건 일단 원칙적으로 미분계수 정의는 아닙니다. 이게 왜 답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이 뒤쪽에 우리가 더함수 이론을 조금 더 배우면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건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지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다, 이건데, 평균값의 정리는 연속과 미분 가능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fx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웃긴 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문제를 맞추거든요. 이렇게 맞추다가 어쩌다가 한번 틀리면 사실 충격이 상당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맞은 줄, 내가 맞게 생각한 줄 알고 문제를 풀어왔는데 갑자기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문제가 잘못됐나? 난 잘못 생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 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용하시고, 이런 형태의 풀이를 하시려면 뭘 배우고 나서 평균값의 정의를 배우고 나서 정확히 언제 사용이 가능하고 언제는 사용이 불가능한지를 제대로 알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의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풀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물어본 극한의 모양도 바꿉니다. 우리는 뭐 알고 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고 있잖아요. 예.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춰서 바꿔주면요, 앞쪽에 F1 플러스 H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F1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H가 있으면 되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F1-H가 있는데 앞쪽에서 F1 뺐잖아요. F1 더해야 되니까 또 F1 또 빼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 기호가 더하기여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H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부호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앞에 있는 것도 F'1이고 뒤에 있는 것도 F'1이라서 얘가 의미하는 게 이 F'1이 됩니다.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도 충분히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잘 모르는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F'X의 공식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썼냐면 일단 분모는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분자를 먼저 미분했었죠. 1이니까 안 곱해도 되겠네요. 분모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였죠. 가운데가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를 미분했었죠. 이렇게요. 정리 안 해도 돼요. 우리 뭐가 필요해요? F'1만 필요한데 여기 1 대입해 보시면 분자 0 되거든요. 그럼 0이네요. 예. 따라서 준식은 0의 2배일 뿐이니까 2 곱하기 0이어서 그냥 0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형태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분수함수의 미분 이런 것들은 사실 다항함수의 미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넣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라?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이 2번은 꼴 판단해 볼래요? 분모 0이고 분자 0이죠. 오, 그렇구나. 그럼 0분의 0 꼴이니까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또 꾸역꾸역 조립제 써서 인수분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00제곱에도 할 거예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독한 형태입니다. 지금 뭐냐면 사실 미분이라는 것은 극한에서 나온 거예요. 극한을 가지고 미분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는 미분을 가지고 극한을 계산할 거라서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문제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뭘 배웠죠?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하고 부정형, 확정형으로 고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샌드위치형이 있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에요. 이게 남이 말해서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이런 정도면 안 되고 본인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극한을 구해야 되는 상황일 때 내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쓸 건가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관점이지 제가 얘기하면 아 맞다 그거 있었어 이런 학생들은 또 인수분해 하게 된다니까요. 알겠죠? 인수분해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분자의식이 좀 복잡하니까 분자의식을 fx라고 잡아보는 거예요. fx는 누굴 잡나요? 라고 하면 그냥 분자 전체를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잡을게요.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F1이 3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면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빼고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1 대입하면 3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 위의 식이 뭘로 보이냐면
fx 마이너스 f1로 보여버리잖아요. 그쵸? 써놓고 보니까 뭔가요? 오, 이거 f'1인데? 그래요. 미분계수 정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f'x를 구하시면 얘가 10x의 9제곱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f'1은 얼마 되겠어요? 12 되겠어요? 이렇게 풀어내는 걸 미분 이용 극한의 계산이라고 해요. fx는 맘대로 잡아도 되는 게 x는 다 잡으셔야 돼요. fx를 만약에 x의 10제곱 더하기 2x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뭐 마이너스 1만 잡아도 돼요? 됩니다. 되는데 굳이요? 이렇게 잡을 거면 상수항까지 잡을 거면 마상까지 잡으면 f1이 0이 되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x를 어떻게 잡냐는 딱히 중요하진 않고 일단 변수들은 다 들어가게 잡으셔야 되니까. 왜냐면 뒤에가 함수값으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자, 다음 요거 좀 잘 기억해놔요. 요거 생각보다 좀 사용 빈도가 조금 있거든요. 있어서 이거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자칫 어려운 풀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3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면 뭐라고 했죠? 연속이라고 했잖아. 미분 가능 조건은 연속 조건을 포함한다.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디서 증명을 했냐면 여기서 증명을 했네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관한 정리.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증명까지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앞으로 뭐 할 거라고 했어요? 연속이란 말은 생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생략했네요. 근데 x는 1에서 연속이다까지 얘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연속 조건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함수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하고 1보다 클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다 1을 대입하면 실제 의미가 뭐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면서 좌극한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 1을 대입하면 우극한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연속 조건에서 뭐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 있으면 함수값하고 좌극한은 똑같은 거니까 위에 식에 1 집어넣으면 p-2가 나와요. 그렇죠? 아래 식에 1 집어넣으면 q-2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p랑 q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미분 가능 조건에서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하시려면 저거를 미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렇게 함수가 구간별로 분기되어 있는 함수도 그냥 각각 미분하시면 되거든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다. 그리고 2qx 마이너스 6이다. 하시면 되고요. 어떤 교재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저처럼 등호를 떼버리거든요. 미분하면서. 왜 등호를 떼냐면 일단 여기서 미분 가능이니까 등호를 붙여도 상관없는데 미분 가능성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도 이제 식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주로 떼버리고 등호를 굳이 안 붙여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극한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1에 가까이 가는 상황을 보는 거지 1이 되는 상황을 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등호 안 붙여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안 붙이셔도 돼요. 미분 가능이니까 위에 식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p-3 나오죠? 아래 있는 식에다 1 집어넣으면 2q-6 나올 겁니다. 근데 q는 p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p와 q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 조건은 연속 조건을 포함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나머지 정리 연계 문제예요.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나머지 정리를 배우신 적이 있을 텐데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뭘 쓰냐면 검산식을 쓰거든요. 근데 검산식은 항등식이에요. 그리고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등식이 있을 때 양변을 마음대로 미분하면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되지만 방정식은 미분하시면 안 돼요. 방정식 미분하면 해가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해가 아니에요. 방정식 미분하시면 안 되고 등식 중에서는 항등식만 양변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검산식 써보면 x의 7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몫은 이제 뭐 오차식이 되겠지만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나눈 수 제수가 2차니까 나머지 1차 이하여야 되죠. 그럼 여기를 ax 더하기 b라고 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건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좌변에 1 집어넣은 값이 얼마야? 3이죠. 그럼 a 더하기 b가 3이구나. 이거 끝이었어요. 예. x는 1 대입하면 3은 a 더하기 b다. 사실 고등상에서는 이제 b 대신에 뭐 3-a를 대입하면 여기가 갑자기 x-를 인수로 가지면서 뭐 약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일부러 그런 문제만 낸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변을 미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를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합니다.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항등식입니다. 7x의 6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우변은 일단 x-를 제곱 미분하는데 얘가 이렇게 미분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됩니다. 되고 요거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루니까 일단 된다는 거. 예. qx 그대로 써야죠. 왜? 곱의 미분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x-1의 제곱을 그대로 쓰고요. qx를 미분하면 q'x가 될 거예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 우린 qx랑 q'x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전히 얘들이 뭘 인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x-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2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는 뭐가 돼버려요? a가 돼버리죠. 5. 그래서 a가 5이기 때문에 b는 얼마겠냐? 마이너스 2겠어요? 그쵸? 따라서 나머지 rx는 얼마가 된다? 5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선생님 고등수학 상에서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풀려면 양변 미분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교육과정 준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왜 그러냐면 선행했다고 해서 선행에서 배운 것들을 끌어당겨서 아래 이제 과정에 있는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뭐 시험에서 너무 다급해서 꼭 맞춰야 돼서 그랬더라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집 풀 때 그러고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이유는 답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두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잘 성장시키려면 그런 방식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x의 5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가 x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x에다 뭘 넣어봐야겠어요? qx가 뭔지 모르면 b를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b의 5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a는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합니다.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5x에 대해 제곱 마이너스 5 a는 사라집니다. a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곱의 미분을 사용하더라도 x-p는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x에 또 b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5b의 4제곱 마이너스 5가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0이 돼버리네요. 양수의 b라고 했으니까 b는 1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이렇게 b와 a의 값을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이용하시면 나머지 정리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뒷장 보겠습니다. 다음은 옳은 계산인가 틀렸다면 그 이유를 써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가 필요한 순간이 조금씩 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프라임이라고 찍으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예. 그럼 x에 대해 미분했다면 이거 틀린 건데 사실 꼭 x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다, 나는 3x 더하기 1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그럼 이게 맞은 거야. 희한하죠? 예. 그래서 y를 3x 더하기 1에 대해 미분하였다면 옳은 계산이고 x에 대해 미분하였다면 틀린 계산이에요.
그럼 선생님 학교 시험에서 저는 3x 더하기 1에 미분했다고 우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사실은 이제 내가 3x 더하기 1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걸 표현해 주려면 y를 3x 더하기 1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이게 라이프니츠의 미분계의 장점이에요. 그럼 이게 돼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프라임이 찍으면 사실 프라임이 찍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었을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예. 왜 근데 저런 미분은 틀리냐 보여드릴게요. 저 y를 전개해 보면 9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 되잖아요. 실제 y 프라임을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18x 더하기 6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18x 더하기 6이고 얘는 전개해봐야 뭐예요? 6x 더하기 2니까 다르잖아요. 그래 틀렸구나. 그래 틀렸다는 거 알겠는데 어떤 특징이 보이세요? 얘가 뭐예요? 6x 더하기 2잖아요. 그럼 얘를 3배하면 18x 더하기 6이 되거든요. 이 도대체 뭐지? 왜 3배하면 답이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내용을 소위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해 볼게요. 저런 관계가 왜 만족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저걸 전개 없이 미분하려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이 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기호를 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식이 맞냐 틀리냐 맞는 공식인데 떠나서 여기 프라임은요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고 여기 프라임은 gx에 대해 미분한다는 뜻이고 여기 프라임은 다시 또 x에 대해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식을 쓴 사람의 의도를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는 건데 이런 점에서 뉴턴의 미분기호가 상당히 좀 불리한 점이 많다라는 얘기고 저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식을 쓸 거지만 오히려 그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를 계속해서 지시해 주기 때문이죠. 일단 저 모양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나오면 보여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u가 있고 여기 u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gx를 fx에 합성한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생각할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의 b, 즉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누어서 얘한테 델타 x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쓴 거는 d라고 안 적혀 있고 델타라고 적혀 있으니까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상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한이 취해진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델타 u를 끼워가지고 이게 실제로 나눗셈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변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만 아니라면 델타 u가 0만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약분되면 원래 식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둘이 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가 존재하고 마찬가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글씨가 별로 안 예쁘네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가 존재해야만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미분 가능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미분계수의 존재를 말하는 거고 미분계수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의 극한의 존재에서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 때 u도 0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렇죠? 예. 델타 x가 0으로 접근하면 델타 u도 0으로 접근한다. 이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위에 써놨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알고 싶은 거고요. 얘를 저 위에 등식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U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걸 제가 분리하고 싶은데 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델타 X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U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고, 여기 보세요. 얘 존재하고 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때 여기를 델타 U가 0으로 간다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까 저 위에 극한의 존재에서요. 그리고 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극한을 생각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근데 막상 보니까 이게 실제 의미가 뭐냐면 y를 u에 대해 미분하는 거거든요. 오, y를 u에 대해 미분하는구나.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잠깐만요. 예. 요거 앞쪽에다가 극한기호를 취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예요. y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이란 뜻이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식도요. 첫 번째 극한은 y를 u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극한은 u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결과적으로 뭔 소리냐면 y를 x에 대해 미분한 식은 y를 u에 대해 미분하고 u를 x에 대해 미분한 식을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예. 가끔 아니 선생님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안한 친구들이 있는데 약분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극한이니까. 이게 약분이 된다는 건 0분의 0꼴에서 0, 0 약분해서 극한이 1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약분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약분이 됐잖아요. 여기서는 극한을 취하기 전이니까 약분이 되는 거고요. 극한을 취한 이후니까 약분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식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y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니? 이 식 보세요. 이 식 다시 한번 보세요. y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어? 여의치 않다면 일단 y를 u에 대해 먼저 미분하렴. 그리고 u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해도 그 결과는 같단다.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을 라이프니츠의 미분기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당신이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은 거죠. 누가? f의 g의 x라는 합성함수가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x에 대해 바로 미분이 어렵다면 일단 g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라. 누구를? f의 gx를. 그럼 잘못된 미분 아니냐? 괜찮다. 그 다음에는 너가 아까 gx에 미분하지 않았냐? 그럼 gx를 x에 대해 미분해라.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보시면 저 위에 시각을 비교해보세요. 얘가 없어지면서 프라임 찍은 거고, 얘가 없어지면서 프라임 찍은 거고, 얘가 없어지면서 프라임 찍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지금.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프라임 의미가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두 번째 있는 프라임은 gx에 대한 미분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엄청 어렵다. 마지막에 제가 적은 식을 보고 엄청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이 식이 정말 쉬워 보여요. 왜냐면 그냥 어느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친절한 식이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이걸 이용해서 아직 이해가 덜 된 친구들 얘를 보면 금방 납득이 돼요. 보세요. 자, 얘를 미분하고 싶다 이거죠. 자, y를 x에 대해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자꾸 끊기네요. 일단 ax 더하기 b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해라. 그리고 ax 더하기 b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해라. 이러면 끝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많이 써놔요. 교재에서 a 곱하기 f 프라임 ax 더하기 b 이렇게 많이 써놓는데, 여기서 찍은 프라임은 ax 더하기 b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써놓은 ax 더하기 b를 x에 대해 미분하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앞에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무슨 겉미분, 속미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함수가 2개 합성하면 끝날 거 아니거든요. 3개 이상 더 합성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겉과 속으로 표현한 건 제가 봤을 땐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성함수의 독립변수에 순차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순차적으로 미분하면 되는 그런 관점이에요. 예. 얘도 방금 제가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fx를 x의 n제곱에 합성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에 대해 미분하는 거냐면 f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fx의 n제곱을. 그리고 fx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fx에 대해 미분하니까 이게 n fx의 n-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fx를 x에 대해 미분한 건 f'x라고 써도 되겠죠. 얘는 진짜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예. 결론은 이런 식으로 미분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fx를 마치 한 문자처럼 보고 한번 미분을 한 다음에 fx를 다시 x에 미분한 걸 곱해라는 얘기니까 되게 쉬운 얘기고요. 이것도 보통 교재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이거 외워 쓰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웬만하면 제가 위에 써놓은 표현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해가 잘 된 친구들은 나중에 미적분을 배울 때 충격이 훨씬 적어요. 훨씬 적고 이게 이해가 어렵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뉴턴의 미분기호가 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은 일단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가면 갈수록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를 배우려고 하셔야지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미적분 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낄까봐 제가 이제 저도 웬만하면 뉴턴의 미분기호 가지고 써주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과 E'의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나중에 뭐 문제를 좀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 문자로 보고 미분하는 얘기죠. 사실은 뭐에 대해 미분하는 얘기예요?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러면 5 곱하기 이게 마치 한 문자처럼 작동할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니까. 이러고 끝내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미분을 하시면 6x 더하기 2잖아요. 이렇게 쓰면 맞는 거예요. 아까 위에 문제 제가 확인해 준다고 했는데 그죠? 위에 문제 확인해 줄까요? 봐봐요. 왜 이게 3배였냐 라고 하면 얘 방금 배운 걸로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3x 더하기 1만 하면 3x 더하기 1에 대한 미분이니까 3x 더하기 1을 x에 대해 다시 미분하시면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3배의 관계를 만족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는 고배 미분과 합성함수 미분을 두 개를 섞으라는 얘기네요. 네. 자, 얘를 미분하면 처음에 얘를 3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미분해도 돼요 라고 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건 x 더하기 1에 대해 미분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x 더하기 1을 x에 대해 미분해 봐야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식의 미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합성함수의 미분이지만 x-1을 1에 대해 미분해 봐야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번에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그대로 쓰고요.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미분하셨으면 뭐 하라고 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다시 x에 대해 미분한 2x를 곱하라고 했어요. 이해하십니까? 식을 정리해봐야 뭐 어차피 미분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답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더함수 구하라고 안 하고 미분계수 구하라고 하고요. 정리된 상태에서 뭐 x를 대입하나 이 상태에서 x를 대입하나 뭐 결과에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웬만한 미분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교재에 보시면 미분을 이용하는 문제들, 미분을 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미분을 충분히 좀 훈련을 하시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뭐냐면 미분 활용이라고 해서 미분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건데 미분 활용이 양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곡선의 접선과 미분, 두 번째 극대 극소화 미분, 세 번째 최대 최소화 미분,
네 번째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다섯 번째 속도, 가속도와 미분,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거든요. 총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를 잘 이해하시려면 당연히 탄탄한 미분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